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일단 붙잡고 보는 코너입니다. 네. 은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붙잡고 얘기합시다. 성은진입니다. 자, 올해도요, 여러분 궁금하신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이 눈대 그래 궁금해요. 저희가 딱 붙잡아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분은 2026년 새해 첫날 바로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모셨어요. 내 앞에서는 함부로 건강을 자신하지 말라. 신체의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까지,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건강지킴이이자 단단한 가정전도사,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신보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입장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신보경입니다. 네네. 여러분의 건강을 올 한 해 책임져 주고 싶은 오. 가정주치이자 책임질 건강 파트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건강 파트너 진짜 이제 책임져 주시는 건가? 우리 그 새해 소망으로 빠지지 않는 게 사실 1번이 가족의 건강, 그리고 또 새해 목표 1순위가 건강검진. 이번에는 미뤄서 11월달 12월달 안 받고 이번엔 진짜 빨리 받아야지. 이런데 여기까지. 점점 자꾸 미룬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붙잡고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싶어요. 자, 먼저 국가건강검진이란 뭔지, 올해는 또 뭐가 달라지는지 교수님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국가건강검진은 이제 국민들의 질병을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 검진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뭐 우리가 이제 혈압, 혈당, 뭐 고지혈증 같은 이제 만성 질환부터 이제 간, 신장 건강 상태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2026년도에는 이제 폐기능 검사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 56세하고 66세가 이제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질병들이 조금 더 빠르게 발견을 하고자 이제 정부의 노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에 이제 30세에서 이제 건강 그 검진 주기가 2년 단위로 청년들의 우울증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이제 좀 생겼습니다. 아, 이게 추가가 됐군요. 네네네. 좀 더 우울증 확대라고 평가가. 표현을 하고 싶네요. 확대. 네네네. 네. 그렇게 달라진 점들이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면 좋고, 올해가 또 짝수년이잖아요. 네네네. 본인의 이제 출생년도 이제 마지막이 02468인 분들이 해당 검진자가 해당이 되십니다. 근데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요, 건강검진 해봐야 소용없다, 내 건강은 내가 더 잘한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거 잘 받아야지, 내가 그 꼭 큰 병원에 가야지 건강검진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분도 참 계시거든요. 맞아. 은근히 참 다양하세요. 네. 건강검진이 소용없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좀 보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질병이든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질병이 우리가 경과가 많이 좀 오래되었다라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발견하게 되면 약도 하나를 쓸 거를 이제 두세 개 더 얹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늦게 발견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치료 강도도 훨씬 커지고 이제 여러모로 손해가 이제 큽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의 목적은 증상이 없을 때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투자가 좋은 우리 인생의 큰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큰 병원을 이제 고집하실 필요도 없는 게 국가에서 인정한 검진 기관이라고 이제 표준화된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인증된 시스템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뭐 병의원이다라고 해도 이제 신뢰도가 높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나라기 때문에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사실 방금 이 문제처럼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맞아. 너무 궁금한 것들 많아요. 자, 첫 번째.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별 이상이 없었다면 나는 100% 건강한 거다. 정답은 X입니다. 네. 100%는 좀 그렇지. 이제 국가 건강 검진이 이제 저희가 질환이 명들이 뭐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병률이 높은 흔하고 그 다음에 선별 검사로 이제 적합하다라고 이제 인정되는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검진이 정상이라고 해도 100% 내가 건강하다고 이제 단정할 수는 이제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분변 자멸 검사, 이거 예전에 우리 체변 검사 그 말하는 거지. 그거죠, 교수님. 맞습니다. 네네. 네. 여기 이상이 없으면 대장암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러지 않았어. 이게 분변 잠혈 검사가 네. 변에서 우리가 이제 혈액이 우리가 이제 그 말이구나. 분변 잠혈. 네네네. 네. 혈액이 우리가 발견되는 걸 말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장암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혈관까지 뚫었을 때 네. 그러면 이게 양성이 나오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초기 모양의 뭐 폴립 단계라든지 아주 이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초기 대장암 같은 경우는 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은 분별 잠혈 검사가 지금 정부에서도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대장 내시경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분변 잠혈 검사로 대장암을 100% 우리가 대변할 수 없다. 없다. 네. 그래서 내가 검진의 나이가 됐을 때 대장암 검사를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으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 검사를 자주 하면 몸에 안 좋다? 오, 맞아. 이 문제의 정답은 이제 O도 X도 아닌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싶고요. 초음파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아기를 우리 태아를 평가하잖아요. 그죠. 네. 태아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사실 너무 안전한 검사입니다. 근데 일단 CT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방사선 양에 대해서 네. 걱정을 하는데 1년에 우리가 이제 받는 자연적인 이 방사선 양이 이제 있는데 네네. 그거보다도 작고 우리가 한번 미국의 비행기를 타고 왕복을 하러 이제 우주 방사선에 이제 노출되는 그런 양이랑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요. 나는 네. 이것도 궁금했어요.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피 검사만으로 암을 판별할 수 있다고. 정답은 X입니다. 이것도 X야. 네. 검사 받아야 돼, 다들. 왜 그런가요? 이게 피 검사만으로 암을 이제 확정할 수 있는 진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암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단서고 진단이라는 검사가 아니고요. 이제 의심하게 해주는 유용한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심. 의심할 수 있는 네네네. 지표 정도로.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이것도 참 궁금해요. 요즘 대장 내시경 하시고 용종 뗐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을 떼어내는 건 간단한 시술일 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이거는 X일 것 같았어요. 이거는 X일 것 네. 같았어요. 네. 우리가 대장 용종의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제 선종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용종을 이제 떼어낸다는 거는 미리 이제 대장암을 미리 제거한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예방입니다. 그래서 용종을 한번 떼어낸 사람은 좀 검사를 더 자주 할 수 있죠. 해야 된다고 네. 얘기하던데 네. 보통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저희가 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그 선종의 등급에 따라서 선종도 등급을 또 나누거든요. 그래서 뭐 고위험군이다 이랬을 때는 뭐 3년을 권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력이 또 너무 많다든지 이러면 뭐 2년을 권장하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음주를 하지 않고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은 나라에서 지정한 5년 기준을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건강 검진을 하려고 하면은요, 초음파다, 내시경이다, 막 이렇게 뭘 하실 건가요? 물어보는데 CT, MRI, 내시경, 초음파 요거 좀 많이 헷갈리는데 좀 알려주세요. 용어가 이제 많이 헷갈리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선택권을 줄 때 정말 당혹스러운데 그럴 때 많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검진했을 때 검진에 상담을 해주시는 분에게 내년에 제가 다시 뭘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그 자리에 물어서 딱 이렇게 의견을 받아주시면 오늘 조금 뭐 좋은 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묻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초음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고주파라는 음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태아도 이제 찍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했는데 단점은 깊이 있는 장기를 볼 수가 없고요. 공기가 많다거나 이러면 이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내시경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기다란 간에 끝에 카메라가 달려서 직접 장기 우리 뇌 공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바로 시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CT는 방사선 양이 있다는 이제 단점은 있지만 빠르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출혈, 뭐 폐장기, 장기 손상 이런 것들을 응급 상황에서
빨리빨리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장이거든요. 커다란 자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없습니다. 네. 정말 안전하고 그렇지만 뇌라든지 척추라든지 우리 인대라든지 이런 연부 조직을 평가할 때는 MRI가 가장 정확한데요. 단점은 찍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MRA는 그럼 뭐예요? 이러는데 MRI의 영상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용해서 혈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협착이라든지 동맥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초음파는 안전하고 간단한 검사, CT는 빠르고 정확한 검사, 그다음에 MRI랑 MRA는 방사선 없이 조직과 혈관을 자세히 보는 정밀 검사, 내시경은 직접 보고 바로 치료 가능한 검사. 야, 정리해주니까 너무 좋다. 나 이거죠. 이거 헷갈렸거든요. 그러면 요 설명해 주신 이것들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네. 되는 그 진단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건강검진하면 무엇보다 이 암, 우리가 걱정하는 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게 큰 이점인데 이런 비유는 좀 그렇지만 이 정도면 건강검진 가성비 최고 아닌가요? 우리 걱정하는 그 암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도 특히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도 정말 높고 네네. 치료 부담도 적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의 부담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삶의 질을 지켜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금액적으로도 네. 건강적으로도 이제 맞아요. 훨씬 더 이득이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꼭 받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또 왜 이왕에 하는 검사니까 이 기본 검사 외에 내년에 이런 검사 받으시면 좋습니다 하면은 비용에 조금 추가해서 꼭 해봐야 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유병률로 보면 30대 당뇨들이 사실 폭발하고 있고요. 당뇨 진짜 많아요. 네, 고지혈증도 너무 많습니다. 네네. 30대도. 예. 그 고지혈증의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인구의 뭐 3분의 1이 이제 30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20대, 30대들은 충분히 이런 기본 검사들을 피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체성분 분석 같은 걸 해서 네. 본인의 이제 근육량이라든지 이제 지방량을 이제 평가하고 나쁜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사실은 상담을 많이 받고 그때부터 건강을 관리하며 이 이후에 우리가 중증 질환들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는 그런 거를 이제 권장드리고요. 네. 이제 40대부터는 이제 심혈관 위험도가 이제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방치했기 때문에 많이 높아지고 기본 검진에 이제 심전도하고 트레드밀을 조금 추가를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트레드밀이 뭐냐면 러닝머신에 이제 걷거나 뛰면서 네. 심장의 전기 리듬을 심전도를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증상이 없었는데 조기에 협심증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네. 50대는 이제 건강 리스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이제 뭐 특히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설량 폐CT, 그다음에 폐경기 여성은 이제 골다공증 검사 이런 것들을 좀 권장을 하고요. 네. 60대 이상은 이제 암 위험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복부 초음파 같은 걸로 이제 간 담낭, 췌장 같은 걸 이제 평가를 하고 PSA라고 하는 피검사거든요. 네.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전립선암의 이제 좋은 스크리닝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추가하면 좋은 것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우리 선생님을 단단한 가정 전도사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여기에 담긴 속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단단한 가정 전도사라는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이 단단하면 사람이 더 빨리 회복되고요. 병도 절반은 이긴다라는 이런 진료 철학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가정의학과의 사실은 모토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이제 진료 부분에 있어서 가정을 들여다보는 그런 진료 행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이제 붙는 겁니다. 네. 난 새롭게 들리는데 처음 알게 돼요. 가정이 단단해야 병도 빨리 회복된다. 네네. 그러면 그 교수님 가정의학과가 어떤 건지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교수님. 가정의학과가 흔히 이제 말하는 가족 주치를 좀 지향하는
과인데요. 단순히 이제 병만 보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이제 어떤 생활 환경에 처해 있는지, 이제 가족은 어떤 구조인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스트레스와 이제 생활 습관을 가졌는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사람을 둘러싼 요소들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게 진료 시간에 이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입원을 또 하게 되고 시간에 우리가 여유가 더 있으면 가계도도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 기능 평가라고 해서 가족 단위가 얼마나 건강한지, 단단한지, 뭐 이 사람에게 얼마나 지지 체계를 제공해 주는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가정의학과가 이런 곳이구나. 그런데 가정의학과는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가정의학과에 정말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여러가 진료를 많이 받는데 증상이 이제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원인을 모르겠다고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앞서 말했던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수면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이분의 긴장 요인들이 뭐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다시 한번 해체를 해서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라고 그래서 가정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유병들, 질환을 이렇게 치료하는 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성 질환도 해당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만성 질환이 우리가 제가 말했는 것처럼 생활 요인에서 유발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네네. 우리가 만성 질환에 빠지지 않게 관리를 계속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럼 교수님 정말 그 다양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여러 환자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을 꼽아라고 하면 83세 이제 고령의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본인이 가장 걱정할 만한 거는 체중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령자니까 이제 검사를 한번 우리가 진행하자 해서 이제 입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관련된 암평가라든지 소화기내과 질환이라든지 뭐 내분비 질환, 뭐 자가 면역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평가합니다. 근데 평가를 했는데 이상이 이제 없으셨고, 이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입원했을 때부터 바로 가계도 진행을 하거든요. 83cm인데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이제 CEO셨고, 네. 그 다음에 직접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이제 기업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갈등 관계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이제 했는데 스트레스가 많으셨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식사량이 많이 처져서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이제 했고 네네. 아마 이 체중의 감소는 식사량의 감소일 때문일 거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해서 가족분들을 이제 저희가 병원에 다 부릅니다. 이럴 때. 네. 그래요? 불러서 이제 다 이제 역할에 대해서 서로의 그런 것들을 진단을 해서 제가 중재밖에 하지 않고요.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환자의 감정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는 많이 이것이 해소가 되어서 다음에 우리가 외래에서 봤을 때는 다시 체중이 늘어서 다시 이제 오시고 식사량이 다시 이제 올라오시고 그런 진료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런 진료를 하시는 그 질환의 원인을 가정에서 찾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가족을 근데 깊이 살펴보다 보면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 또 안타까운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보죠. 원래는 이제 환자가 힘들어하면 가장 옆에서 지지체계가 되어줘야 될 단위가 가족인데 네네. 오히려 이제 가족이 오히려 원인 제공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어떡해. 일단 뭐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녀를 좀 약간 소유물처럼 여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이미 갈등이 너무 고착화가 되어서 이제 사실은 환자는 질병을 자기는 케어받기를 원했지만 사실 환자가 이제 마음적으로 내적으로는 깊은 뭐 외로움이라든지 인생의 공허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약을 먹는 것도 수능도도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네. 같은 약을 먹어도 그렇죠. 다를 수 있어요. 네. 야.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약을 잘 안 먹게 되는지 그 다음에 환자가 와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더 빠르게 속도로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야, 우리가 그 왜 소통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이게 교류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특히 가족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가족이 이제 너무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필터링 없이 나오는 이제 대화가 정말 문제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배려 있게 말하는 이 연습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이것을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다들 좋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예시가 너 때문에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갈등이 바로 생깁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해.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상대도 왜 속상하지라고 이제 한 번 더 자기가 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바깥에서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와서 원초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는 따뜻한 곳이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이제 내가 지치니까 내 감정을 받아줘. 이렇게 필터링 없이 나오는 이런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감정을 말하고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와. 이제 선생님 단단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제가 가정을 학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게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고 배우자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모든 가족이 전체 다가 다 표현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로 이제 사실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 문화로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서로 이제 지지해주는 말. 그다음에 내가 불안이 올라왔는 거를 스스로도 인지를 좀 하지만 옆에서도 제가 불안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을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예쁜 말을 서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가 좀 자리를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학교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지 이제 질병도 쉽게 회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이 엄청 높여지는 네네. 놀라운 회복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정이 단단해야지 우리가 이제 사람도 단단해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건강도 단단해진다라는 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새로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지금. 딱 건강, 그 질병 이런 것만 보다가 네. 이게 어떻게 폭넓게 해석되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요. 알게 되는 새해 첫날이네요. 맞습니다. 와, 감동적이다. 그러면 저기 교수님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이거 뭐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되는 거 좀 알려주세요. 정말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논문으로도 사실 이게 다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치. 자, 어떤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히 먹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잠을 충분히 자는 기본 잠잘 생활 자는 습관이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뭐 위험 요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로 검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가족력이 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주 검사를 한다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특수하게 이제 검사를 조금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2026년은 네. 아프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가정에서 따뜻한 위안을 받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박수가. 저 위안받았어요 지금. 그냥 건강검진 이게 아니고 건강검진과 가정과 나의 일상과 내 삶이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말씀해 주시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닌데. 전혀 아닙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새해 복 한 해 많이 되시고요. 받으십시오. 은진 씨, 우리 건강하자고요. 네, 고맙습니다.